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토라인에서 출시한, 일본의 모토라인에서 출시한 헌터커브 전용 체인 세트, 520 세트입니다. 그리고 그 체인 가드, 스텐 헤어라인이 들어간 체인 가드까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게 지금 모토라인 로고가 새겨진 박스고요.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제품 라벨하고 바코드까지 있고요. 제품은 비닐 포장이 돼 있고, 요 지금 비닐 포장을 벗겨보면 스텐 재질에, 자, 찢어보겠습니다. 아, 이쁘네요. 영상상으로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스텐의 헤어라인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마 오토바이에 장착되면 굉장히 이쁠 걸로 보여지는데, 저도 이런 비슷한 제품들 중국산부터 몇 가지를 봤는데,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이쁜 헤어라인이 구현되는 거는 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제품도 잠시 후에 장착을 할 거고, 장착에 필요한 키트 볼트 세트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혼다 순정 볼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파츠 넘버 보이시죠? 혼다 순정 볼트. 볼트도 전혀 녹이 쓸 수 없는 혼다 순정의 스텐 볼트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장착하는 샷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제 대소기아 세트인데, 헌터커브는 출시가 될 때 428 체인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내구성 지수라는 거는 사용하시는 분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428로도 만족을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극대화되고 장기적으로 타는데 문제가 없는 메인터널 주기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 또 나는 험하게 진짜 헌터커브를 다룰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모토라인에서 나온 520 체인 세트를 권장을 해드리는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모토라인 로고가 되어 있고요. 벗겨주시면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뽁뽁이 에어캡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 박스는 일단은 치우고 에어캡도 빼고 나니, 야, 520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데요. 이 520에서 클립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용자의 편의성과 장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520 체인에도 불구하고 체인을 뭐 잘라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클릭 조정을 한다거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장착하면 되도록 클립 타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샵, 그런 특수 공구가 없는 일반 샵에서도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그냥 한 번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골드 클립 타입,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K 체인이라고 보이시죠? 예, 체인은 EK 거네요. 자, 요거가 이제 이 세심함을 볼 수 있는 건데, 요게 뭐냐,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헌터커브가. 여기 속이야 안쪽에, 요렇게 안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거는 체인 가드인데요. 속이야 커버에 붙는 체인 가드. 이게 왜 있냐, 만에 하나 체인의 벗겨짐 내지는 뭐 이탈 현상에 엔진 케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체인 가드인데, 520 체인으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이 체인 가드가 기존에 게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체인 가드를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맞는 걸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같이 동봉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기아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대기아도 가공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잘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딱 이거 만든 새만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의 공장에서 만들었다가 느껴지는데, 요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상위 레벨, 굉장히 좋은 레벨의 공장에서 가공이 된 듯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모토라인 로고 박혀있고, 이것 또한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예.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체인 520 EK 520, 여기 보면 SRX2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링 체인에다가 뭐 진짜 내구성 지수로 따지면 거의 1000 넘어가는 내구성 지수이기 때문에 요거 끼우시고서 뭐 세계 입기로 하신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키로수의 제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체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 안쪽에는 소기아가 말려 있어요. 이렇게 모토라인 로고와 함께 이 안쪽에 소기아가 이렇게 같이 말려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이렇게 대기아, 체인, 소기아 커버, 체인 클립까지 해가지고
체인 커버와 함께 이렇게 잠시 후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장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소개했을 제품이 생겼네요. 이 제품은 정말 레어템인데요. 이거는 아마 국내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게 뭐냐, 눈썰미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우체국 차량들에 보면은 간혹 리어 스윙 암에다가 사이드 스탠드가 달려있는 차들을 봤을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이용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헌터컵으로 만약에 이제 전국 일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오토캠프로 하거나 할 때 짐을 굉장히 많이 싣게 되는데, 그렇게 짐을 많이 싣게 되면 저 사이드 스탠드만으로는 오토바이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인 스탠드를 세운다 그래도 지리적 뭐 땅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따라 가지고 메인 스탠드 자체가 못 세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닌 곳에서는 메인 스탠드가 더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뒤에 있는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보조 사이드 스탠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장착이 되냐? 뒤에 텐덤 스텝을 거의 짐을 실으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텐덤을 못 한다는 얘기겠죠. 텐덤자의 스텝 자체를 띄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건데, 이 제품은 사실 헌터커브 전용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일본의 니시모토 공업이라는 데서 옛날 과거의 커브에 이런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만들어진 건데, 이 제품이 우연찮게 헌터커브에 딱 들어맞아요. 조금의 가공은 필요하지만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일본에서는 거의 헌터커브 타시는 분들은 60에서 70% 이상 이 제품 장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오토캠프라든가 아니면은 세계 일주 내지는 전국 일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수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 또한 추가를 해서 저희가 장착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잠시 후에 장착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모토라인에서 제작한 520 골드 체인 세트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대소기아 체인을 바뀌기 위해서는 일단 소기아 부분에 커버를 벗겨야 되는, 커버를 벗기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전 작업은 머드가브를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아 체인지 레바를 탈거를 해야 소기아 커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5mm 육각을 4개를 풀러주시게 되면은 소기아는 탈거가 되고요. 머드가드는 탈거가 되고, 머드가드 탈거하고 나면은 체인지 레버를 뺄 수 있는 10mm 볼트가 보입니다. 헌터커브는 오프로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좀 그런 컨셉으로 출시가 된 차기 때문에 요 이제 머드가드가 있는 것들이 엔진 보호도 되고 이런 이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요거를 탈거한 이후에 여기 보이시는 10mm 볼트를 풀러주시게 되면 되는데, 요거는 길이가 부족하니까 요런 복수 아래 연결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합니다. 요 볼트는 유립만 줘서는 안 되고 다 빼고 난 다음에 체인지 레바를 빼셔야지 가능한데, 이유는 이 안에 킷자리가 있어요. 킷자리가 있기 때문에 볼트 자체를 유격만 줬다 그래가지고 빠질 수가 없는 구조죠. 저게 볼트를 다 걸고 있는, 설령 풀리더라도 체인지 레버가 완벽히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소기아 커버 8mm 풀기 전에 한 번 더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가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14mm. 그 다음에 밑에 쪽에 12mm 풀어주시게 되면은 와샤도 이렇게 잘 챙겨 놓으시고, 요렇게 탈거한 위치에 되도록 놔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요 8mm 소기아 커버. 또 볼트를 풀어주시고, 덜 풀렸네요.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안쪽에 이게 어떤 거냐, 요 지금 사이드 스탠드 스위치 요거의 이제 라우팅 길인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뽑으면 좋은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먼저 뽑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처음에 제품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그 소기아 커버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순정형이고요. 지금 저희 모토라인에서 제작된 소기아 커버는 가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모토라인 표 소기아 커버입니다. 이거 끼니까는 안 되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체인 가드를 520으로 바꾸면서 510 전용 가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벌써 사이즈가 완전히 틀리죠. 자, 여기에 동봉되어 있는 와셔, 그리고 사용 설명서에도 동봉이 되어 있지만 이 지금 한국 헌터커브 사양에는 이 와셔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형 헌터커브에 그 와셔가처럼 이렇게 더 두께가 있는 요 체인 가드에 사용하는 거지, 이 지금 코리아 사양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 와샤는 들어있지만 사용하지 마시고 필요한데 쓰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빼고 이제 요렇게 장착을 할 건데, 요게 보시면은 열로 지금 녹여가지고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니퍼로 끝부분을 조금씩은 도려내 주시고 꼽으면 이게 뽑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꼽아주시면 되는데, 완벽히 앞에서 잘라내는 것보단 이거를 권장해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지 조금 남은 부분을 다시 라이터 같은 거로 살짝 녹여서 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끝부분만 니퍼로 이렇게 잘라내고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뽑으면은 요거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뽑혔고, 이 상태에서가 그대로 요 구멍에다가 똑같이 끼워주시면 들어갑니다. 굳이 라이터 같은 걸로 고정을 안 해도 이미 얘가 어느 정도 그 튀어나와 있던 부분을 어거지로 뒤에서 뺐기 때문에 얘가 혼자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라이터를 사용 안 하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굳이 좀 내가 단단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터를 살짝 녹여서 녹여주시든가 아니면은 글루건 살짝만 해주셔도 고정은 됩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소기아 커버는 기스가 나지 않도록 요렇게 한쪽으로 잘 제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허브, 심보 너트를 풀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인을 벗겨야 되는데, 선 작업으로 필요한 거는 체인, 탈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체인 탈거는 클립이 모든 체인은 전 세계 공통이고요. 위, 아래 기준이 있고, 아래 기준으로 클립 방식 같은 경우 아래 기준으로 오게대로 한 다음에 뒤에서 앞쪽으로 끼게끔 돼 있어요. 요거는 혹시라도 관성에 의해서 체인이 풀릴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오토바이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클립을 요렇게 뽑아 주시고, 겉에 있는 커버를 벗겨내시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디귿자 고리도 빼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체인이 벗겨집니다. 요 순정 체인은 지금 이 차는 신차 상태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체인이에요. 요거는 뭐 아는 지인이나 나중에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한쪽으로 이렇게 빼놓고, 그 다음에 소기아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아는 지금 10mm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볼트가 꽂혀져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푸는데 임팩을 사용하시면 편해요.
임팩을 사용해서 소기화를 손으로 살짝 잡으시고 땅 때리면 얘는 토크 값이 굉장히 약한 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얘 또한 굉장히 쉽게 풀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풀으신 후에 이렇게 빼고 뭐 보이시나요? 두 개의 차이가? 이게 428하고 510의 차이고 실질적으로 소기화가 커졌지만 커진 이유는 510이기 때문에 체인이 넓어요. 넓어지는 것들을 이빨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존 428이 510에 들어갈 정도로 크기 차이가 나죠. 요만큼 체인이 더 두껍고 튼튼한 걸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소기화도 그거에 맞는 강성과 그거에 맞는 링크스로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기화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순정 체인 가드가 아닌 이런 튜닝 이거용 5206 체인 가드를 바꿔 끼셔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 뭐 얹어도 될 정도로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뭐 이빨은 당연히 맞을 수가 없죠. 요 정도로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홀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안에 홀은 이렇게 맞춰 끼워주시고 키는 기존의 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키를 끼우신 후에 돌리셔가지고 다시 빠지지 않도록 락을 걸어주신 후에 빼셨던 10mm 머리를 가진 볼트를 손으로 먼저 잠가주시고 모든 볼트는 먼저 손으로 잠그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잠궈주시면 되고 예, 잘 잠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어느 정도 잠궈주신 후에 그 다음에 임팩을 사용해서 토크 값을 1단계면은 토크가 이게 한 뭐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서 1단계로 똑같이 소기화를 잡고 이렇게 더 이상 세게 돌려도 계속 너트에 무리만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닥 2번 정도 칠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허브를 풀러야죠. 뒤에 허브 같은 경우엔 우측편에 보시면 19mm 너트로 되어 있고요. 자, 19mm 그리고 좌측에는 14mm입니다. 너트 부분을 먼저 유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9mm 볼트를 풀러주시고 락너트가 거의 기본으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풀지 않으면 손으로 안 풀립니다. 처음 유경만 준 다음에 풀리는 볼트는 락 기능이 없는 너트, 얘는 락 기능이 있는 너트이기 때문에 이 락 있는 데까지는 풀러주셔야지 혼자 돌아가요. 여기까지 빼놓으시고 거의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시켜주시고 왼쪽에 심볼을 풀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으신 다음에 뒤쪽으로 빼서 바퀴를 탈거해 주시고 요거 체인 브레이크 판넬은 흔들리지 않도록 윗부분에 고정시켜 주신 후에 보통 브레이크를 띄워서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리프트를 내려서 이렇게 14mm네요. 14mm는 임팩을 이용해서 풀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탈거를 한 김에 지금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구조가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화는 허브에 연결이 되어 있고 허브는 허브 고무 그 다음에 휠로 동력을 전달하는데 엔진에서 오는 힘이 소기화, 체인, 대기화 그 다음에 허브
그 다음에 허브 부싱, 그 다음에 뒷바퀴로 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대기화가 하는 역할은 기압이 생성도 중요하지만 얘가 가장 피로도가 많이 쌓여요. 왜냐하면은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허브 고무가 여기서 오는 충격을, 앞뒤로 오는 충격을, 이거는 왜냐하면 당길 때 하고 리턴할 때 하고 그 충격을 우리가 흡수를 해주는 그 구조인데, 얘는 바로 엔진의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체인의 중요성이 더 느껴지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순정인 거고, 요게 교체를 하게 된 모터라인의 대기어입니다. 520 대기어. 자,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아까 팀의 토크 값을 낮춰놔서 다시 제일 센 거로 올리겠습니다. 요즘에 장비가 좋아져서 정말 좀 비싸서 그렇지. 자, 요거 좀 전에 이제 좋은 사례인데, 요 안에 요 부싱이 들어가는데, 요거 초보자들 모르시고서 요거 빠졌는데 그냥 조립하시게 되면은 요게 한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신보가 어느 정도 토크 값에서 고정이 안 되고 한없이 들어가거나, 만약에 빼고 조립하게 되면은 결국은 잡아주는 부분이 안에 허브 딱딱 맞는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풀림 현상이 나와가지고 뒷바퀴가 놀면서 큰 위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나중에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끼우기 전에, 휠에 끼우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항상 깨끗한 곳,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뭔가 떨어졌을 때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자, 대기압 두 개를 놓고 보면 이렇게 봐도 육안으로 차이가 엄청 나죠? 저는 여기 직접 보고 있어가지고 차이가 엄청 난데, 비교해볼까요? 자, 말도 안 되게 차이 나죠? 이 지금 원의 크기도 크기지만 저 이빨 하나하나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아까 소기압 때보다도 더 확연히 대기압에선 차이가 납니다. 엄청 많이 납니다. 여기서 볼 때도. 그래서 이렇게 더 힘을 받기 위한 기아 체인 세트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일단 장착을 하고, 요거는 일단 빼놓겠습니다. 장착을 하고, 예,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너트를 걸어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얘도 스프링 너트, 풀리지 않는 스프링 너트예요. 자, 요렇게 락 너트. 여기까지는 들어가지만 그 이상부터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락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풀림 방지 너트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것 또한 하고, 토크 값은 제일 강하지 않은 2단계 정도로 해서 조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볼트 조임의 기본은 대각선 방향, 항상 X자 방식으로 조여주셔야지 어디 다른 균열하게 볼트가 조여지기 때문에 꼭, 그리고 조임 후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체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트 4개가 다 조여졌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요거 부싱 꼭 넣어주시고, 다 완벽히 들어간 거 확인하신 후에, 자, 여기 거꾸로 쏟으면 얘가 또 쏟아지겠죠? 그래서 세워서 이 허브 고무하고 허브를 맞춰주신 후에 딱 이렇게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고 나서 이제 뒷바퀴 장착을 하면 되는데, 장착의 경우에는 장착하기 전에 한 가지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아까 뺄 때는 우리가 걸려있던 상태에서 뺐기 때문에 사실 요거 빼는데 그냥 쑥 하고 빠졌지만, 낄 때는 좀 내용이 틀려요. 끼울 때는 이 뒷브레이크의 유격을 조금이라도 넓게 해주셔야, 보이시나요? 지금 벌어지는 게? 뒷바퀴 디스크 판넬이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공간을 많이 확보해놔야 조금 더 편하게 끼우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걸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다 맞도록 걸어놔 주시고, 끼우고, 이제 요거는 올려서 한번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가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드물긴 하겠지만, 이렇게 일단 뒷바퀴를 올렸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뒤에 제일 중요한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판넬이 고정되는 뒷부분, 그 다음에 요 디스크 판하고 이 브레이크 패드,
이 부분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브 부싱이 있어요. 이렇게 또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 모든 3일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뒷바퀴를 끼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볼을 끼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부터 걸어주신 후에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보면서 자,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볼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완벽히 나온 거고 다시 판넬을 끼워주시고 와샤도 꼭 끼우시고 너트를 걸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조여 놓으셔야 이게 고정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스프링이 걸리고서 뒤에 허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정도까지 거신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인을 끼우고 또 조정을 할 거예요. 체인을 끼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이제 체인 조절 볼트를 미리 풀어놔야 되는데 이유는 체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체인을 걸기 위한 유격이 필요해요. 체인을 걸기 위한 유격은 이걸로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 전에 체인이 당겨져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쳐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조정할 수 있는 유격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고 조정이 된 상태에서 체인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 작업이긴 하지만 체인이 끼워지는 모양을 좀 더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체인 커버를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요거 지금 설명드린 그 모토라인을 제작한 체인 커버로 같이 교체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탈거를 할 거고 얘는 탈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여기 안쪽에 키자루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경우만 있지만 모토라인 거는 요게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림이 안 생겨서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순정의 경우에 사용되는 그 안쪽 키자루라고 보시면 돼요. 볼트로 체결되어 있지는 않고 딱 디귿자형식으로 껴쳐져 있는 거 그냥 뽑으시기만 하면 돼요. 볼트 두 개를 푼 후에 뒤쪽으로 빼면 자연스럽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은 하실 때 장갑을 제가 피팅 장갑으로 바꿀 건데 요런 연장갑으로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체인 자체에는 체인의 보존 그리고 체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체인 루브, 체인 전용 그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는데 저런 고무 제품으로 된 장갑을 끼고 하게 되면은 장갑에 묻어서 미끄러울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제가 모르고 다른 데를 만지게 되면 계속 묻어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체인 작업을 할 때는 면장갑으로 바꾸고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뒤쪽부터 끼워 나가시면 되고 이렇게 손으로 밀면 체인 커버를 끼니까 작업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훤히 잘 보이죠. 이렇게 거시고 이렇게 돌려주셔서 요 밑으로 체인이 결합되어 있을 때 모양 그대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오셔가지고 링크스 맞춰서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빨이 딱 맞죠? 이빨이 딱 맞고 요거는 이제 곧 이제 체인 클립과 함께 조립을 할 거고 자, EK 체인 클립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링 체인이라고 하는 거고 요 지금 오링의 역할이 얘는 X링입니다.
이 X링의 역할이 그 체인 안에 이제 제가 도포를 할 건데 체인 안에 도포를 시킨 구리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외부의 구리스, 우리가 관리하는 구리스 외에도 자체적으로 있는 구리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뒤쪽으로 이걸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구리스를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바르셔도 돼요. 어차피 삐져나온다고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이 바르셔도 돼요. 됐죠? 아껴서 뭐 이거 어디 살림에 보태면 안 되니까 많이 바르시고, 지금 오링 껴져 있는 거 확인하셨죠? 뒤쪽에. 그 다음에 뒤쪽에서부터 이쪽에서 끼워주시고, 보이시죠? 요 안에 지금 저희가 발라놨던 그 구리스가 요 지금 체인하고 이 체인 그 연결 커넥트하고 중간에 지금 이미 많이 도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또 남는 거 뭐 할 거예요? 이거 뿌려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팀에 오링이 4개가 있었죠? 나머지 2개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골드 재팬이라고 써있는 요 골드 재팬을 얘도 이렇게 위로 돼 있으니까는 모양 맞춰서 재팬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여기에서 키를 빼기 위한,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영상으로는 보이지가 않겠지만은 실적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얘는 이 지금 그 키자리까지는 연하게 들어가도 키자리 다음에 오링이 있는 다음부터는 빡빡하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밀어넣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전용 공구가 있어요. 전용 공구로 하시게 되면은 얘 잘 들어가요. 근데 전용 공구가 모든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석은 아니지만 전용 공구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특수 공구입니다. 이게 뭘까요? 10mm 너트죠. 10mm라는 거는 요 안에 미리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0mm 머리를 가진 너트. 이렇게 보시면 미리수 잘 몰라도 여기 안에 지금 싱이 여기에만 통과되는 두께면 돼요. 자, 요 두께를 왜 갖고 왔냐? 다른 건 없어도 집들의 대부분 플라이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플라이어인데 이렇게 간격 조정이 되는 플라이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하면 좁아지는 요 간격 조정이 되는 플라이어 하나만 있으면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자 하는 방법, 여기다 대시고 가운데 요 싱이 여기 너트 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으시고 찝어주시면 돼요. 자, 뭔가 좀 들어간 것 같죠? 이것도 한쪽만 너무 한 번에 다 하시면 안 되고 같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항상 뭐든지 끼울 때는 한쪽을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까지 끼워 주시는데, 자 중요한 거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거는 이 그 피팅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께, 버니어 캘리퍼스나 이런 걸 요 두께만큼만 딱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안으로 보셔도 어떤가요? 거의 들어갔죠? 거의 맞죠? 위아래가 바로 옆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게이지를 안 씌워도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넓이거든요. 지금 거의 다 들어갔고 위에 거는 거의 맞고요. 밑에 거는 진짜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조금만 힘을 줘가지고 조금 더 조이고 클램프를 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일단은 닦아볼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홈이파에 있는 킷자리가 거기 보이나요? 이게 지금 들어가게 될 킷자리가 아마 여기 드러났을 거예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렇게 껴보면 알겠죠. 이게 이렇게 앞부분이 들어가면 이미 킷자리까지 잘 넣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밀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끼우실 때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분해는, 조립은 분해의 역순.
아까 친구도 이렇게 뺐었죠? 위, 아래 체인 중에 밑에서,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키는. 자, 이렇게 끼우시고, 플라이어도 좋고, 롱로도 좋고, 본인이 자신이 있는, 자, 앞부분 걸고, 여기를 잡고, 눌러주시면, 딸깍. 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아요. 조금 묻어있는 그리스는 좀 닦아낼게요. 이건 어차피 달리게 되면 얘는 튀어서 오토바이를 더럽히니까 이건 좀 닦아주시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체인 유격. 체인 유격은 지금 요 뒤에 볼트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 위에 볼트를 일단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데까지 조여주시고, 양쪽 다 조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요 12mm, 앞에 거는 큰 거는 12mm, 뒤에 건 10mm거든요. 12mm로 유격을 조절을 합니다. 유격은 지금 보시면 여기 눈금이 있어요. 체인 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란스입니다. 바란스. 양쪽의 바란스. 한쪽만, 이쪽에 눈금을 보고서 요 체인 유경만 맞춘다고 이쪽에 눈금만 보고 하시게 되면은 큰 낭패인 게, 이 바란스, 체인 조정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바란스를 잘 맞춰서 하셔야지 오토바이가 똑바로 가고, 코너에서도 뒤틀림이 안 생기고, 조향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자신 없는 분들은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되고,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양쪽에 눈금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눈금에 맞도록 체인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세 개를 맞춰야 되는데, 자, 체인의 유격, 양쪽에 눈금입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대부분 소비자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부분, 엔진 오일 교체, 펑크, 체인 조정,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 이렇게 체인 유격을 조절하는데, 헌터커브는 체인 유격이 규정치가 친절하게 프리플레이 구간이 30mm, 위아래로 눌렀을 때 3cm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요거는 메인 스탠드를 세웠을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상태고, 요 상태에서 프리플레이 구간이 위아래로 3cm, 30mm니까 지금 요렇게 움직였을 때 3cm라는 얘기인데, 지금 딱 봐도 3cm가 훨씬 넘죠. 그러면 더 조여줘야 돼요. 자, 더 조여줍니다. 어떻게? 양쪽을 맞춰서. 한쪽만 조여주면 나중에 뒤에서 바라보면은 바퀴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양쪽을 맞춰서 이 유격을 봐가면서 줘야 된다. 아, 이 정도면은 3cm 됐나요? 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조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거, 체인 유격 3cm. 이 정도면은 3cm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금자. 지금 긴 막대가 조금 닿지 않는, 여기 끝에서부터 조금 닿지 않는 정도의 유격이죠. 자, 그럼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자, 긴 막대가 조금 닿지 않는 유격이었죠. 거의 맞네요. 그죠? 아, 그러면은 요거는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 뒤에서 바이크를 바라봤을 때 이 메인 스탠드와 앞바퀴와의 정렬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는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대부분 양쪽에 눈금을 그렇게 맞췄으면은 거의 맞는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육안으로 보시란 말씀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뒤에 허브를 잠가 주셔야 되는데, 허브의 제조기와 체인 조립이 끝나고 이제 허브 너트를 조여줘야 되는데, 허브 너트의 토크 값은, 규정 토크 값은 59Nm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뉴튼 M 보이시죠? 만약에 뉴튼 M의 기호가 아닌 다른 걸로 돼 있을 경우에는 꼭 단위 환산을 표를 이용해가지고 환산해 주셔야 되고, 얘는 똑같이 요구하는 59 뉴튼 M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40이 넘어가고 눈금에서 40에서 빨간 데가 다음이 60이니까는 이게 50이겠죠? 59니까 50에서 9짜리 가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자, 이게 59 뉴턴 M입니다. 60에 거의 가까이 간 것 같지만 60에 1이 덜 간 거죠. 자, 요거를 쪼여볼게요. 너트를 걸고 그 다음에 왼쪽을 잡아주신 후에 13mm 너트를 잡아주신 후에 조여주시다 보면 토크렌치가 다 조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끝난 겁니다. 토크렌치는 이렇게 딱 소리 나면은 멈추셔야 돼요. 여기서 더 하시게 되면 결국 그 토크값을 넘는 거기 때문에 지그시 당겨가지고 토크렌치가 딸깍하고 이렇게 지그시 당기면 요거는 지금 뒤쪽을 제가 안 잡아서 돌아가는 거고 뒤쪽을 잡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딸깍하면은 토크값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사용한 토크렌치는 다시 제로로 풀러 놓으셔야지 렌치가 손상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다시 원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규정 토크 값으로 뒤에 허브까지 다 잠그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12mm를 다시 한번 조여주시고 10mm를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12mm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10mm를 조여서 이게 락너트 역할을 하거든요. 조여주도록. 요거는 지금 요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아서 락을 걸어주셔서 이 두 개가 결국 풀리지 않는 서로 지지가 되는 더블 너트의 역할로 12mm를 잠궈주시고 그 다음에 10mm를 또 잠궈서 더블 너트의 역할을 그러면은 혹시라도 체인이 이탈했을 경우에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 예. 이렇게 되시면 이게 체인 교환은 다 끝난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체인 커버 모토라인표 체인 커버를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체인 커버는 간단해서 자 똑같은 모양이고 이제 얘가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쪽에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걸쇠가 없다는 거. 그리고 아까쯤에 순정의 볼트는 플라스틱을 커버해야 되는 부싱이 있었지만 부싱 볼트지만 얘는 부싱 볼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동봉된 혼다 순정 스텐 볼트를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뜯어서 볼트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인 커버를 끼워 주시고 볼트를 손으로 먼저 항상 뭐든지 손이나 손 공구를 이용해서 조여주셔야 되고 사실 요 사이즈면은 임팩이라든가 전동 공구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수동 공구 손으로 자 5mm 육각 이제 손으로 한 다음에 돌려서 잠가주시면 되고 꽉 안 잠굽니다. 처음엔 양쪽을 딱 어느 정도만 잠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되고 조금만 더 얘는 그렇게 토크가 세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해도 조금만 더 이렇게 잠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인 커버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는 뭐냐 속이압 커버를 덮고 원위치를 시킵니다. 원위치를 시키는 거는 조립은 분해의 역순 자 끼워주시고 아까 전에 속이압 커버 끼웠던 거 기억나시죠? 건들지 않았는데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런 거를 지금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배선의 라우터 길을 잘 보고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 전에 요렇게 돼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해야지 만에 하나의 경우에 이 속이압 그리고 체인에 이 배선이 걸리지 않도록 꼭 요런 거는 잘 확인하고 끼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주신 후에 아까 썼던 8mm T를 이용해서
장갑을 벗고요. 또 잘 까먹습니다. 꼭 딸깍 꼭 확인해 주시고 비닐 커버까지 방수캡까지 꼭 끼워주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었죠? 이거 사이드 판넬을 뺐었죠? 사이드 판넬을 들고 사이드 판넬용 볼트 그 옆에 놔뒀죠? 이거 잡으신 후에 밑에 12mm였고 위에는 14mm 너트였습니다. 밑에 12mm 끼우고 걸쳐놓고 14mm 와셔부터 먼저 놓고 너트 넣고 그 다음에 14mm 요거는 3단으로 해도 돼요. 그 대신 한 방만. 얘를 힘받는 데가 아닙니다. 얘도 실질적으로 요 뒷바퀴 축 리어 수혜형을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얘가 지금 요 볼트가 그거에 토크를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고정하면 돼요. 요거는 12mm로 이렇게 잠가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소기아 교체는 끝났고 소기아 커버 그 다음에 판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은 아까쯤에 우리가 처음 했던 체인지 레버 기아 체인지 레버를 조립해 주시면 되는데 얘도 똑같이 집어 넣어 주시고 기아 체인지 레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쯤에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있어요. 각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해서 이렇게 그 각도로 끼우는데 이 앞부분이 거의 수평. 왜냐하면 여기가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코라도 위로 끼우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고 한 코를 밑으로 끼우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항상 앞부분이 페달하고 거의 수평이 되는 요게 맞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이 수평이 되는 위치로 끼워 주셔야지 이게 맞도록 끼워진 포지션이라는 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깊게 끼워 주신 후에 아까쯤에 이렇게 넣으셨죠? 그 다음에 이걸 끼우실 때 이건 제가 하는 행동 보셨나요? 여기에 키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깊게 넣어도 키가 안 걸리고 너무 빼도 키가 안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조금 흔들어가면서 그리고 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당겨서 안 나오면은 걸린 거예요. 이 상태로 자유유격으로 놔둔 상태로 잠궈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점 토크까지 잡아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착하실 게 지금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중량에 대비한 중량 사이드 스탠드예요. 이거 미지모토 공업이라는 데서 생산한 제품이고 미시모토 공업이라는 데서 생산한 제품이고 이렇게 펴집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모토 캠핑이라든가 아니면 장거리 여행자들에게 짐이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스탠드를 세우실 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라 요거는 아마 뭐 필수템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 정보는 저희가 추후에 영상에 끝나고 나서 영상에 다 구매처하고 함께 가격 정보까지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지금 8mm 육각을 풀러가지고 일단은 대기를 한 후에 얘는 원래는 발판만 없는 건데 저희가 이제 사이드 스탠드 결국은 사이드 스탠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중량 짐을 위한 스탠드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하중을 더 받는다는 가정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요거는 록타이트 요게 이제 보시면은 263이라고 거의 제일 강한 록타이트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잠그게 되면 풀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제일 강한 록타이트 263으로 지저분한데 요걸로 저희가 도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록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한 줄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막 그렇게 많이 바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철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부분 같은 경우엔 이게 어차피 발라놔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밑부분에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도포를 하신 후에 이렇게 대기를 하시고 록타이트는 다시 잠그고, 이것도 록타이트는 이렇게 위로 빼면 열리고 밑으로 하면 락이어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뚜껑까지 잠궈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와샤를 끼셔야 돼요. 잘 알아서 도포가 되고 있죠. 와샤를 끼우시고, 얘도 와샤를 끼우시고, 그 다음에 장착을 들어갈 건데, 얘는 요 사이드 스탠드를 장착을 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텐던 스텝을 못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가공이 된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지금 빗살이 원래대로 하면은 가공을 안 하게 되면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볼트구녕이 안 맞기 때문에 요 볼트구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면을 그라인더로 가공을 한 겁니다. 가공을 해야 장착이 돼요. 나는 이거가 필요 없어, 텐던 스텝이. 그런 분들은 가공 안 해도 장착이 돼요. 하지만 텐던 스텝을 굳이 달 수 있는데 이거가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을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후에 와샤하고 볼트를 먼저 걸고 손으로 잘 잡은 후에 한쪽, 앞쪽부터 손으로 돌리기 힘들면 이런 복사를 이용해서 잠궈주세요. 네. 이렇게 쭉 잠그면 아까 발라놨던 록타이트가 같이 너트 역할하는 스윙암 안쪽에 도포가 되면서 잠기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단단하게 체결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고 볼트 걸고, 자, 잠궈주세요. 그 다음에 공구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이것 또한 토크렌치로 하겠습니다. 파종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 이왕이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토크렌치로 하는 게 좋죠. 규정 토크 값은 얘는 22Nm이고요. 22Nm이지만 저는 과감히 한 30까지 쓸랍니다. 이유는 얘가 우리가 지금 원래 있던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혼다가 제시하는 매뉴얼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다 하중을 받는 그런 장치를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저는 30Nm 정도로 잠궈 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30Nm으로 잠궈 보겠습니다. 자, 30Nm으로 잠궈고 탈착을 했는데, 토크 값을 더 줘가지고 잠궜다고 해도 요거는 수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로 싣느냐에 따라가지고 아무리 저희가 록타이트하고 토크 값을 조금 더 세게 잠궜다 하더라도 얘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장거리를 다녀오시거나 짐을 내가 좀 과도하게 심었거나 뭔가 그런 얘가 많이 피로도가 쌓였다고 생각하실 때는 꼭 어려운 거 아니니까 8mm 육각을 이용해가지고 꼭 풀렸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거의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체인 카바. 요 체인 카바는 끼우시고 아까 빼놨던 5mm 육각을 손으로 잠궈 주시고 볼트로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실 분들, 그러니까 샵에다가 의뢰를 안 하고 하실 분들이라면 아마 무던히 많이 빼고 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빼고 끼는 거를 거의 일상화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실제로 야전에 가보시면 여기 안에 풀, 모래 이런 게 엄청 쌓여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 위에서 물을 뿌려가지고도 청소가 가능하지만 뜯어서 하는 것만큼 시원한 게 없죠. 그래서 귀찮다 생각 마시고
얘는 수시로 뜯을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사실 토크 값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담궈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토크렌치를 쓰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볼트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하시는 걸 권장은 드리지만 토크렌치를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육각 렌치라든가 이런 복사를 이용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잠궈줘도 일단은 풀리지는 않고, 또 하나는 이게 기기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쯤에 토크렌치를 사용했던 뒤에 하부 심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규정값을 꼭 사용을 해주시되, 요거는 설령 볼트가 하나 풀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오토바이 운행에 아니면은 뭐 심각하게 뭘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다시 점검하고 다른 볼트를 채워 넣으셔서 이제 보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꽉 잠그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헌터커브 모토라인에서 출시한 3종이죠. 계속이야 세트, 그 다음에 중량 사이드 스탠드, 그 다음에 헤어라인이 들어간 체인 커버, 이렇게 3종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중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지금 일본 모토라인 제공을 해주신 일본 모토라인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